은퇴 후 5년 통장은 텅 중산층 교사도 추락하는 시대. 은퇴하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동안 못해본 취미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고 성실히 퇴직금을 모았으며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부었다. 주변에서는 교사는 노후 걱정 없다고 말했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통장은 거의 텅 비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요즘 은퇴 후 5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퇴직 후 5년 안에 대부분의 퇴직금이 사라진다는 통계다. 직업이 안정적이든 월급이 괜찮았든 간에 상관없다. 예전엔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교사,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조차 은퇴 후 빠르게 경제적 추락을 경험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 3가지를 들어 우리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는다. 착각의 대가. 첫 번째 사례는 박모 씨 64세다. 박 씨는 은퇴 전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말 그대로 중산층의 표본이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160만 원. 겉보기엔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은퇴 전에는 외식도 많았고 자녀 결혼 자금, 손주 돌잔치, 경조사 등 각종 지출이 이어졌다. 박 씨는 이제는 월급 대신 연금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가 겹쳐 약값이 늘었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가 생각보다 크게 뛰었다. 결국 은퇴 후 5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거의 사라졌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직장 다닐 땐 몰랐어요.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요. 하루 세끼 다 집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식비도 더 들고요. 핵심은 소득은 줄어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라는 착각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퇴직금이란 건 목돈일 뿐이지 평생 쓸 돈이 아니다. 2. 내 집 한 채, 그게 전부라면 위험하다. 자산 구조의 함정. 두 번째는 이모 씨 67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다. 이 씨는 교사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씨의 연금은 월 230만 원.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점이었다. 이 씨 부부의 자산은 대부분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였다. 은퇴 전엔 그래도 집값이 올랐으니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엔 그게 현금이 안 되는 부자의 현실이 되었다. 세금, 관리비, 각종 공과금으로 매달 40만 원 이상 나갔다. 병원비나 자녀 도와줄 일이 생길 땐 현금이 없어 대출을 써야 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팔자니 갈 데가 없고 안 팔자니 생활이 빠듯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의 6,070대 가구 자산 구조를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이다. 즉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후 빈곤층이 많다는 뜻이다. 이걸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라고 부른다. 요즘은 주택연금이나 리버스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건 불안하다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연금은 가장 합리적인 현금화 수단 중 하나다. 특히 65세 이상 은퇴자라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금만 믿었다가 건강이 무너졌다. 예상 못한 리스크. 세 번째는 정모 씨 62세 부부의 이야기다. 둘 다 공무원으로 일찍부터 은퇴 준비를 해왔다. 퇴직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 이상. 누가 봐도 안정적인 노후였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 이후 의료비와 요양비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들었다. 게다가 배우자가 돌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거의 포기하다 보니 외부 도움을 받는데 또 돈이 필요했다. 연금이 있어도 병 하나 나면 다 무너집니다. 노후 자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은퇴 후 리스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 부부관계, 외로움, 역할 상실감까지 복합적으로 몰려온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많고 장기 요양으로 가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건 순식간이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이 더 실감난다. 재무 설계에서 건강 리스크는 단순히 보험 가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일상적 투자가 곧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4. 노후 준비는 돈보다 시간 관리부터. 은퇴 설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돈 얘기부터 한다. 얼마 모아야 하나요? 어떤 펀드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다. 퇴직 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노후 설계다. 퇴직 후의 가장 큰 적은 무기력감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끊긴 중년 남성들은 급격히 삶의 활력을 잃는다. 그런데 이 무기력감이 결국 소비로 이어진다. 지루함을 달래려 외식, 여행, 쇼핑을 하다 보면 통장은 빠르게 줄어든다. 반대로 봉사활동, 지역 모임, 소규모 일거리 등으로 꾸준히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다.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즉, 노후의 안정은 돈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에서 온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통장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하다.